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왜 이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까요? 하나,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와 거래 동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주공단지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대표 단지들이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실주공단지의 경우 25평의 아파트가 31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1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한 것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45평 아파트 역시 2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역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다른 단지들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래가 주춤한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동향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시장 가치와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둘,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와 관련된 문제점.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약 34만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와 맞물려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인상, 세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가입자 수 감소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8만 9,863명으로 이는 전월 대비 1만 6,526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2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다수의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마련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대가족일 경우에만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가구에게는 청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서민 급전 카드론 41조 돌파, 사상 최대. 서민들의 급전 수단으로 사용되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조 4,6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경기 불확실성과 저축은행 대출 감소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면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론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나 카드론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민들이 점점 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카드론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안정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카드론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소가맹점의 대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카드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론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드 해리스 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계획. 미국 민주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령은 주택가격 안정과 대규모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2배인 21%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법인세 인상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5달러에서 17.25달러로 인상, 임대료 인상 제한 연간 5%로 제한, 해외 수익 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을 21%로 인상. 이 강령이 실행된다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10년간 1.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법인세를 152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계획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섯, 중국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제조업 규제 완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제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제조업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금리 동결. 5년물 LPR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3.85%, 1년물 LPR은 3.35%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한 외자, 유출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FDI는 전년 대비 29.6% 감소했으며 외국 자본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감세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로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여섯,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가 FDA 승인 획득과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망.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인 렉나자가 미국 FDA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렉나자는 EGFR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이며 특히 기존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FDA 승인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으로는 9번째이며 국내 제약업계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유한양행은 이번 FDA 승인을 바탕으로 연 매출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렉나자는 경쟁 약물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직접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제약사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한양행은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자사의 항암제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한양행의 글로벌 전략과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돌파. 현대차그룹이 2024년 17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기록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GM과 포드를 제치고 달성한 성과로 현대차의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의 판매 호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이오니고는 미국에서 전년 대비 판매가 급증하며 4위에 올랐고 EV6 역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과충전 방지 시스템과 향상된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원gen CM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속도를 높이는 등 기술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셀과 모듈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이 보여줄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8. 엔비디아 급반등에 따른 일본 반도체 ETF 부활.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일본 반도체 관련 상장기술 펀드 ETF들도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반도체 ETF인 TIGR 일본 반도체 FACTSET는 최근 한 달 동안 21.57% 상승하며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PLUS 일본 반도체 상장과 AC 일본 반도체 ETF도 각각 16.6%와 14.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엔비디아가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수익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재건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반등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맞물리며 일본 반도체 ETF가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제도약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K-웹툰 산업. K-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법 웹툰 유통이 만연하면서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무료로 소비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시장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로는 루드TV, 톰만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은 정식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웹툰 산업은 연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불법 사이트 이용이 늘어나면서 네이버 웹툰과 같은 정식 웹툰 플랫폼의 사용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없는 한 불법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유통 문제는 한국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식 플랫폼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여 50년의 바코드 시대 종말, QR코드가 대체. 바코드가 50년 만에 글로벌 유통업계에서 QR코드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주요 글로벌 유통 및 제조업체들이 QR코드를 도입해 상품 추적과 결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코드에서 QR코드로 전환 2027년까지 대부분의 제품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카콜라,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미 QR코드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QR코드의 장점,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제품의 추적,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친환경성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계 변화 글로벌 표준화 단체 GS1은 QR코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유통업계에서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계된 QR코드 활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결제 및 쇼핑 경험이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이번 전환은 디지털화와 소비자 경험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앞으로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QR코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재건축 아파트 투자 전략 잘 보셨나요? 시장의 리스크와 기회를 잘 판단해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